요즘 주변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잔기침이 떠나지 않아 괴로운 분, 콧물과 가래로 목과 코가 얼어버린 분, 지끈지끈 콕콕 쑤시는 두통으로 진통제 없이는 도저히 참기 힘든 분,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고 지쳐 계단 오르기가 벅찬 분, 코로나19 확진 이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의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2019년 12월) 발생,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리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재까지도 그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만 해도 무려 164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이후를 대응하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한 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문을 연 지 이제 10일째인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해서 증상에서부터 그 치료 방법까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50 내지 60명 정도 이렇게 많아졌고, 기침하고 피로감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조사 결과 코로나19 완치자의 87%가 후유증을 경험했고, 그중에서도 피곤하다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격리 기간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별로 안 아프게 지나갔구나 싶었는데, 이제 출근해서 조금 몸을 쓰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기침, 가래는 기본이고 복통이랑 무력감이랑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병원에 가면 뭐 처방이라고 하면 감기약 주는데 먹으면 그때뿐이고, 또 먹고 나서 며칠 안 되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요. 계속 막 이렇게 일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계속 피곤해하시고 그러시길래 이게 꾀병인가 싶었는데, 이게 장기간 계속 그러시는 거 보니까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코로나19 후유증,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그 외에도 기억력 감퇴나 머리에 안개가 낀 듯한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심각하게 있으신 분들은 신경계 면역계 마비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뇌수막염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폐 쪽에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임마리 씨의 집에는 벌써 2달째 기침 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네, 코로나 걸리고 나서 지금 한 2달 가까이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리 씨가 확진된 것은 지난 2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코로나 걸렸을 때는 뭐 심하지 않아서 괜찮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다 지나고 나서 몸이 많이 달라졌어요. 체력도 저하되고, 제일 힘든 거는 피로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니까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무력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활동을 잘 못하니까. 요즘 이마리 씨의 하루 일과 중 가장 큰 일은 약을 챙겨 먹는 일이죠. 축축 처지고 힘들다 보니 먹는 영양제와 약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빠르게 막 하고서는 바깥도 나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청소기 하나 돌리는 것도 기운이 벅차가지고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 또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고. 왕년에 아리 씨는 보드에 등산이 취미일 정도로 훨훨 날던 사람이었습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해 활동적이었던 임아리 씨. 남편도 같이 코로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멀쩡한데 저만 그러니까 꾀병 아니냐고 그러고. 근데 저는 진짜 기운이 없고 힘이 없거든요.
이렇게 아프니 혹시 또 하는 마음에 아리 씨는 종종 자가 검진을 해본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요. 검사.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면 늘 음성인데도 계속 피곤하고 아픈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아리 씨와 함께 찾아간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에서 혈액 검사와 면역 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검사 결과 임마리 씨에겐 문제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장님 궁금합니다. 빈혈은 없고요. 백혈구수도 괜찮고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 자연세포라고 면역세포 있거든요. 7.2에서 34.5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7.0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질병이 잘 걸릴 수가 있어. 감기도 잘 걸리고 폐렴도 잘 걸리고. 지금 문제가 면역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필요 좋은 거는요. 바이러스를 앓고 난 다음에 그 특별한 그 염증세포나 이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몸살기 있고 두통도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마른 기침도 나고 어떤 사람은 가슴도 아프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바이러스 후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피로 증후군이라니? 이마리 씨는 여전히 발목을 잡는 코로나19의 피로감을 물리칠 이것을 찾았습니다. 아리 씨가 준비한 이것으로 예전의 그 활기 되찾길 바랄게요. 컨디션이 빨리 회복이 돼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등산도 하고 산책도 신나게 하고 싶어요. 아, 주변에 정말 코로나19 걸리셨던 분들 보면요. 네. 후유증이 진짜 있다면서 특히나 몸이 많이 피곤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걸렸던 분들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화면 보시면서 아, 맞아, 나도 저래 하고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저분은 그래도 마지막에 무슨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요. 네, 해결책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방법은 또 다른 분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헛들 상쾌한 아침을 조깅으로 여는 가족이 이야기 있습니다. 코로나에 유산소 운동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아무래도 그전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강도 높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빠르게 걷기, 그다음에 조금 천천히 뛰기 정도?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확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문정선 씨 가족도 확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처음 겪어보는 거라 이것도 뭐 증세가 계속 하나하나 늘어가니까 뭐 손쓸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족 모두가 힘들었던 시간. 팔 쫙 당겨, 아빠처럼. 어때, 시원해? 오, 역시. 그 중에서도 어린 딸의 확진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 아빠처럼 허리 돌리고. 특히 저 아픈 거는 둘째 치고 딸이 아프니까 그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제가 아파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정말 건강해야겠다. 이 기회로 좀 체력도 좀 보강 좀 하고 면역성을 키워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피로감에 내내 집에만 있던 정선 씨는 가족을 위해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뒤꿈치 들고 그래야 다리가 예뻐져. 집에만 있기보단 잠깐이라도 산책을 하고요. 손부터 씻어. 외출로 집으로 돌아왔을 땐 개인 위생에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나연아, 물 마시자. 물 많이 마셔야 돼, 나연아. 응? 코로나19 후유증에 물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을 좀 습관처럼 먹으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해서 미지근한 물 마시고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쉬기로 했다는데요. 나연아, 2초간 들이마시고 입 봐봐. 엄마 입 모양 봐봐. 내쉬어. 입은 가만히 있고 코로만. 저기 숨쉬기도 운동에 해당되는 거죠? 아, 이거요. 저희가 코로나 후유증이 되게 심했었어가지고 제가 막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호흡법이 피곤함을 좀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산소량을 늘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시키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코로 2초간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리고 4초간 내쉬기만 해도 운동이 된다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그리고 요즘 코로나 후유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다고요?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낮에 피로감이 높아지고 그 피로감으로 인해 아픈 몸의 회복이 느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숙면을 위한 채널 A급 정보. 잠들기 전 눈의 신경을 자극하는 휴대폰 이거 안 됩니다. 코끝을 먼저 파고드는 고소한 커피는 밤에 피해야 하고요. 참을 수 없는 유혹. 밤에 몰래 먹어 더 맛있는 야식도 참아야 합니다. 자기 전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숙면에 도움이 되고요. 방 안의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꿀잠을 자기 위한 방법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불면의 밤 이제 안녕! 여기에 보태 문정선 씨 가족은 식습관을 바꿨다는데요. 곤약이요. 얘로 곤약 비빔국수를 만들 거예요. 코로나 후유증에 식이섬유가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이 곤약을 가지고 이렇게 국수로도 자주 해 먹어요. 피로로 인한 무기력, 또 그로 인한 우울감까지 한 번에 몰려오는 코로나19 후유증. 이런 우울감 해소엔 식이섬유가 도움이 된답니다. 싱싱한 채소 쫑쫑 썰어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쫄깃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어우러진 곤약 비빔국수 한 그릇 완성! 자, 하세요! 불고기예요. 네, 그 맛 알아요. 저도 잘 알죠. 아는 맛이라 더 군침돌은 달달한 불고기도 준비 완료! 그런데 시방 뭘 자꾸 볶아요? 샐러드 하는 거예요, 지금. 불고기 김치 샐러드. 이 샐러드의 밸런스도 좀 맞춰주고요. 저희 아이가 이렇게 볶아준 김치를 먹어요. 그래서 김치를 먹이기 위해서 유산균이 풍부하잖아요, 김치가. 그래서 이걸 먹이기 위해서 제가 하다 보니 이렇게 볶게 되었어요. 건강에 빠질 수 없는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폐 질환에 도움이 된다네요. 맛과 건강을 한 접시 수북하게 올린 특급 밥상.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더니 뭐요? 옛말이 틀렸구만. 입으로 먼저 맛을 느끼고 머무른 건강을 느끼는 식단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극복 중인 문정선 씨 가족. 천천히 먹어라잉. 근데 이렇게 건강한 거 먹고 씩씩해지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야. 응?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코로나19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이것을 먹는다는데요. 이거 홍삼이에요. 홍삼인데 저도 먹고 있고 딸도 먹고 있고 저희 신랑도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먹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고 피로감으로 축축 처지던 몸.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정선 씨가 선택한 것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뽀얀 인삼을 증기로 찌고 말려서 붉게 변한 것이 바로 홍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삼일 땐 없던 유효 성분이 생성된답니다. 홍삼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항피로, 그다음에 면역 증강, 그다음에 기억력 증강, 그다음에 갱년기 장애 개선, 그다음에 무슨 그 혈액 촉진, 그런 장애 6대 그런 기능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항피로 효과, 항산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성인 남녀 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홍삼이 피로도와 무기력감, 스트레스 저항도 호전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65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홍삼으로 피로도가 개선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근데 건강에만 좋은가요? 나연이는 나연이거 먹자. 아이들 간식으로 좋은 절편부터 농축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홍삼.
네, 처음에는 좀 많이 써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꾸준히 먹다 보니까 잘 먹어요. 코로나 후유증 이제 잘 가! 네? 안녕! 빨리 가! 뭐 2000년, 1000년 동안 우리가 먹어왔다는 거는 그만큼 부작용이 없으니까 먹어왔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수술 전에는 조금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주의를 그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좋을 거고, 보통은 뭐 어린이나 노인이나 큰 문제 없이 복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